서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셀주크 트루크. 우리 앞서 이슬람 초기 국가들 했었을 때 아바스 왕조 배웠습니다. 그 수도 바그다드를 정복한 왕조가 셀주크 트루크인데 여기서 술탄이란 칭호를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 앞서 칼리프란 표현은 익숙하죠. 종교 지배자란 뜻의 이슬람 지배자를 말하는데 정치적인 지배자의 의미로 술탄이란 표현이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술탄 나오면은 정치적인 지배자를 뜻합니다. 셀주크 트루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 배경은 셀주크 트루크가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은 크리스트교 성지도 되지만 이슬람교 성지도 됩니다. 이곳을 이슬람 세력이었던 셀주크 트루크가 장악을 하면서 크리스토교를 믿었었던 비잔티움 제국의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의 요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장악을 두고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 간의 이 전쟁, 십자군 전쟁을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이렇던 셀주크 트루크는 몽골군에 망하게 됩니다. 뒤를 이어서 이 지역에 칭키즈칸의 손자 훌라구가 건국한 훌라구 울루스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일한국이라고도 하는데 요 부근입니다. 이쪽도 역시 이슬람교를 국교로 한 것이 특징이고 또 티무르 왕조 들어서는데 이쪽도 칭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한 티무르가 건국을 합니다. 수도 사마르칸트가 수도인데 이쪽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역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했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앞서 이 훌라구 왕조나 이 티무르 왕조가 좀 칭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했다라면은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 지역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이스마일 1세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습니다. 수도는 이스파한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도 역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지역이 있어서 동서교역로에 위치해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었었던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티무르나 사파비 왕조는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동서교역로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개무역하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시험에 잘 나와요. 먼저 오스만 트리크족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건국한 나라인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 여기 지중해 동쪽 지역 요 지도 부근을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 부근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황제가 메흐메트 2세예요.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림자에 벗어나기 위해서 업적을 쌓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엄청난 업적을 쌓습니다. 모델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 못지않게 많은 제국을 건설하고 어려웠었던 천년 동안 유지되었던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한 황제가 메흐메트 2세가 됩니다. 수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한 것이 아주 유명한데 이것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이에요. 23개의 군대가 그러니까 23차례에 걸쳐서 여기를 장악하려고 노력했지만 차지하지 못했었다고 하죠. 성벽 높이만 30m고 여기 물, 해자도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5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천연의 요새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합니다. 교과서마다 이 표현이 다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부르지만 다른 책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는데 이 천연의 요새를 드디어 메흐메트 2세가 함락을 시킵니다.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엄청나게 큰 대포를 만들었었고 육지의 땅을 깎아서 배를 이동시켜서 우회를 해서 성벽을 공격해서 이 천연의 요새를 함락시킨 걸로 서양사에서 이 서아시아사에서 아주 유명하지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역시 메흐메트 2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술탄 칼리프란 제도를 붙입니다. 아까 술탄과 칼리프는 이쪽에서 본 것처럼 별개였었잖아요. 종교 지배자 칼리프, 정치 지배자 술탄이 별개로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슐레이만 1세라는 사람도 전성기였는데 헝가리 제국, 지금은 약한 나라지만 이때만 해도 강한 나라였었는데 헝가리를 정복하고 유럽의 연합 함대를 격파하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이 당시 때 오스만 제국이에요. 법전도 편찬했었고 하지만 이 오스만 제국은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되지만 나중에 서양 세력의 침략으로 약화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의 문화랑 종교를 포용했었고 종교 부분에서도 좀 자치를 인정해 줍니다. 종교 모임을 허용해 줬는데 지즈야라고 하는 인두세 세금만 내면은 그들의 종교 모임인 밀레트를 허용해 줬습니다. 이렇게 관대한 정책이 있지 않으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제국에서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관용 정책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니체르라는 특별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정복지의 크리스토교를 믿는 소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킵니다. 그리고 이들 특수훈련을 시켜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서 황제, 술탄의 명령을 받드는 최정예군이 양성이 되었는데 그림이 나오죠. 이런 부대를 예니체리라고 하고 정복 활동에 뛰어난 활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오스만 제국은 수도를 이스탄불로 하는데 옛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지역을 수도로 삼고 국제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요 지역에는 우리 앞서 비잔티움 제국 때 배웠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들었었던 성 소피아 대성당이 있는데요. 요걸 찾아가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이걸 그대로 쓰진 않고 이게 원래 크리스트교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합니다. 그 증거가 여기 첨탑, 뾰족한 탑이 있는 이 부분은 이슬람 사원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성소피아 성당의 본체에다가 이 첨탑을 덧붙여서 이슬람 사원으로 이용을 하고 요 맞은편에 이슬람 전문 사원으로 술탄 아흐메트 사원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 당시 건물이고 내부를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술탄 아흐메트 사원의 별명이 블루 모스크라고 합니다. 블루 모스크, 파란 모스크.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을 말하죠. 그래서 이 지역의 큰 특징은 이슬람 세력, 페르시아, 비잔티움, 티르크 등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세밀화나 여러 가지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자, 최종 정리할게요. 이 서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 셀주크 트루크가 있었고 울라구 울루스, 티무르, 사파비 왕조 등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이슬람교를 믿는다라는 거. 특히 셀주크 트루크는 술탄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특히 이 예루살렘 장악을 계기로 비잔티움과 십자군 전쟁을 벌였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티무르 왕조나 사파비 왕조는 동서 교역로에 위치해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벌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마르칸트나 이스파한이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지역에 동서 교역로에 있었다라는 거,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벌었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오스만 제국은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터키 지역이라는 거, 특히 메흐메트 2세 때 엄청난 업적을 쌓았는데 그 천년 동안 유지되었던 비잔티움을 정복합니다. 이 말은 천의 요새였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장악한 것을 뜻하고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탄 칼리프라고 해서 정치 종교적인 지배를 다 하게 되고 뒤를 이어 슐라미아 1세도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관용 정책, 다양한 민족 종교를 인정했었고 밀레트라고 하는 종교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니체리라고 해서 최종해군을 양성해서 활용했었고 수도 이스탄불이 동서 교역로로서 쓰였었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있었으면서 성소피아 대성당을 크리스교 성당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개종해서 수정을 해서 사용했었고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 이슬람 전문 사원으로 건설이 되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